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입니다. 자, 어머니가 담뱃불을 끄다가 이제 불이 번졌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먼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31일이죠. 새벽 2시에 벌어진 일이고요. 네.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22. 우리가 많다는 게 좀 기준이 좀 낮죠. 아버님이 22인데 바로 4일 전에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이제 나이가 이제 여자 쪽이 이제 나이가 많다는 살이 좀 얘기죠. 많은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4살, 2살, 1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나 밀려 형태인데 네. 그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가정이라고 보는데 조금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들어온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처음에 진술은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났다. 네. 근데 진술이 바뀌어요. 네. 뭐가 되냐면은 이제 자기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불에 그냥 끄는 어떤 버릇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것이 불이 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구출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신고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본인 먼저 빠져나와서 네. 결국은 3명이 사망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진술 번복한 내용 가운데 자, 신고한 장소입니다. 불이 난 방에서 도망쳐 나와서 베란다에서 신고를 했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었는데 그 뒤에 바뀌었습니다. 방에서 신고한 뒤에 밖으로 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또 다른 진술 번복 내용입니다. 자,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잠들었는데 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이불에 비벼가지고 끈 담뱃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러니까 방에 있는 이불에다가 담뱃불을 끄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사실 저런 습관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집 안에 나의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담뱃불을 끄는데 이불에 했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믿기 어려운데 저렇게 여러 가지로 진술이 번복된다는 건 뭐냐면 진술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관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헷갈리는 부분은 첫 번째 술에 완전히 취해서 명정 상태 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허위 변명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이 엄마가 그렇게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느냐 그 부분도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것은 예.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인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19에도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명정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럼 그 번복의 원인은 숨기고자 하는 다른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진술 조사할 때 예. 물어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불이 난 뒤에 이 엄마는 10분 동안이나 방에 머물면서 여러 군데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초반으로 막 불이 나불고 막 이런 당황해가지고 생각을 못하니까 남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막둥이라도 내가 들고 뛰어가려고 했는데 불길이 이제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불길이 도저히 자신이 없는 다리 힘도 빠져버리고. 네. 네. 사실 엄마라면은 신고보다는 아이를 먼저 안고 밖으로 나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저분의 진술에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4살짜리, 2살짜리 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불이 났고 만약에 아무리 잠에 취했다 하더라도 네. 네. 분명히 보채거나 아니면 뭐 비명을 질렀을 게 4살짜리가 그렇죠. 2살 때는 네. 더 심했을 텐데 보통 이제 저런 상태라고 하면 감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라고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전혀 진술이 없습니다. 아. 그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의 상태가 전혀 이 상황과는 무관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다른 상황일 거라고 경찰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최악입니다만은 이미 다른 상태였을 가능성과 거기에다가 다른 얘기를 하면 이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이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단지 막내만 이제 안고 나왔다는 본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면은 불이 난 지점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위치 관계 그리고 불이 난 시간, 그리고 10분 정도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전혀, 그러니까 저건 재구성 전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 방향과
본인이 위치하는 부분의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분도 이제 최면 수사라든가 거짓 탐지기를 하려는 이유가 전혀 구성이 안 된다는 거를 경찰이 지금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그 화재가 난 그 당시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의 그 사진 그것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때가 상당히 취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두고 특히 이제 4살, 2살, 15개월 아이들을 두고 부모가 다 외출하는 것도 그 자체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이 친모가 아이들만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전 남편한테 7번이나 전화를 하면서 예.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어떻게 조치를 안 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대화 내용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살려는 의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본능적으로 모성애에 기초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아이를 안고 피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전을 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그냥 이불에 덮어두고 나와서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친부한테 전화해서 7번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너가 아까 친부는 그 당시에 PC방인가요? 예, 엄마가 나가 PC방에 있는데도 있었죠. 아이들을 예. 두고 나갔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분노와 분노에 섞여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신변의 위협까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두 사람이 사고가 나기 나흘 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없었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거를 독립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네. 이혼 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이 씨의 부모한테 조금 의존해서 생활비나 양육비는 일부 보조를 받고 그리고 이 친부라는 그러니까 아빠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세 남매와 이제 가정을 부양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30만 원의 긴급 지원 자금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을 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두 부부가 나흘 전에 이제 이혼을 이제 완성한 상태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 사건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이제 요즘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개념, 뭐 이제 아이 살해 후 자살을 그걸 의심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본인에 대한 심각한 분노 스트레스가 다가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술까지 먹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기 전에 남편한테 이 상황을 전달했을 가능성, 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다는 거를 경찰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이 겁니다. 엄마 입장에선 이혼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3남매를 본인이 키우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90만 원 받는다는 건데 예. 3남매를 두고 일하러 나가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90만 원을 주고 앞으로 아이 셋을 데리고 자기가 22살의 나이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술을 먹고 여러 가지 처지를 비관할 수 있는 범죄의 동기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방화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 앞서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이 엄마는 방 입구에 있는 이불에다 이제 담뱃불을 끄면서 불이 났다고 하고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방 안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방화의 그 가능성을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이런 화재에서는 발화점입니다. 처음에 발화점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발화가 시작되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고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지점인가에 따라서 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이 다른 방향이 되겠죠. 네. 만약에 바깥에서 불이 났는데 그러면 안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안에서 불이 났으면은 도망 나오기 힘든 상황인 거고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수사를 하게 되면 일일이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초기 지점에 불이 났던 것이 아주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가 좀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촉매제라고 하는데요. 뭐 석유나 가스나 신나를 뿌리는 상태라고 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는 그것은 없는 상태인데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했다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지만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네.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이 됐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실수로
그 불을 내킨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방화를 했다라는 거는 고의범과 가실범인 차이인데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형량을 보시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엄청 그 양형이 세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네. 실화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3년 이하의 금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이나 법정형 자체가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내가 사람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의로 불을 내는 것과 내가 불을 실수로 냈는데 어쩌다 보니 제대로 좋지 못해서 사람이 죽은 상황은 이 양형 차에서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 이 엄마도 그래서 약간 진술을 오락가락하면서 자기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아동학대로 놓고- 처벌이 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15살은 혼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고의 방화냐 실화냐, 경찰이 이 부분에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